감사합니다. 앉아라. 이 첫 만남부터 이미 게임이 시작됐다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한 6, 7년 전에 살인자가 시커먼 비닐봉다리 하나를 묻은 적이 있거든요. 오래전 살인 사건에 대해 제보할 내용이 있다고 해서 만난 사내. 던지려고 딱 잡는데 이거 딱 잡히는 것 같더라고요. 몸이 접히가. 아니야, 토막이야. 지어냈다고 하기에는 너무도 구체적인 묘사. 근데 그때 실로 눈 깜짝할 사이에 펼쳐진 아수라장. 어안이 벙벙한 건 형사도 마찬가지였죠. 작년부터 쫓아다녔습니다. 허수진이라고 지 여자친구를 지기가. 그날의 일이 기묘한 해프닝으로 잊혀져 가던 어느 날 총 7명입니다. 제가 죽인 사람들 감옥에서 날아든 충격적인 고백. 안매장도 하고 강한대교 위에서도 버리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게임으로의 초대였으니 좀 관심이 생깁니까? 디렉터스 컷 오늘의 영화 암수살인입니다. 실제 범행은 발생했지만 수사기관이 모른 채 지나친 사건을 암수범죄라고 부릅니다. 특히 이 작품의 모태가 된 실화는 지난 2012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방영되면서 충격을 선사한 바 있는데요. 자, 감독은 이 실화의 리얼리티를 바탕으로 한국 영화 사상 가장 교활한 범죄자와 가장 인간적인 형사 캐릭터를 선보입니다. 6명을 더 죽였다는 믿기 힘든 주장에 다급히 구치소를 찾은 김영민 형사. 그런데 요새도 증거를 조작하는 경찰이 있습니까? 무슨 증거? 형사들이 제출한 오다고 테이프는 전부 가짜입니다. 네 변호사랑 얘기해라. 수사에 대한 불평만 늘어놓는 살인범 강태호. 속았다는 느낌에 자리를 뜨려던 순간 이양 가고 있어. 그 가면 그 수진이 오다고 발다리를 묶었던 정테이프가 다 있을 겁니다. 내가 왜? 나무지였으면 그게 궁금해서 찾아온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담당도 아닌 사건에 끼어드는 게 영 찜찜하기만 한데 이래 이 안 잘라본 사람은 모른다니까. 자랑하듯 떠벌리는 자신만의 범행 수법. 어찌됐든 이자를 좀 더 파고 들어봐야겠습니다. 새 집이 하나 있거든요. 그 가면 그 수진이 오다고 발다리를 묶었던 정테이프가 다 있을 겁니다. 반신반의했던 것도 잠시. 떡하니 발견된 증거물들. 태호의 노림수는 자명했습니다. 형민을 이용하여 진짜 증거를 재판에 제출, 부실 수사를 이유로 감형을 받겠다는 거였죠. 다음은 이 검찰 측이 증거로 제출한 피해자의 옷가지와 청테이프로 한눈에 봐도 분명히 급조한 흔적이 보입니다. 결국 5년 감형으로 15년형 확정. 1인승명이나 형기도 줄여주었겠다. 내부 총들의 오명까지 쓰게 된 이상 이제 받을 걸 받아내야 할 시간. 나중에는 원양어선까지 탔다 아닙니까? 에콰도르에서 뱃수리 한다고 한 달쯤 있을 때 클럽 가수 라냐가 해준 거예요. 자, 여기서 첫 번째 디렉터스 컷이 시작됩니다. 태호의 손에 그려진 문신은 전시안, 즉 세상 모든 것을 보는 눈을 형상화한 문양입니다. 현재는 태호가 게임을 리드하는 상황. 수사기관과 사법당국을 자신의 뜻대로 농락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어디서 태웠더라? 말하자면 전시안 문신은 법체계의 맹점을 꿰뚫어본 그의 약삭빠른 눈초리를 비유한 것이지요. 럭키 세븐에 딱 잡히겠네. 마침내 손에 쥔 7건의 살인 자술서. 게다가 그 색깔 변한 안경 있지요? 안경? 레깅스랑 반스 좀 사다 주세요. 야, 자백 앉아라. 하나 흘릴 때마다 꼭 따라붙는 요구 조건. 그런데 이거 내를 지겠다 하던겨. 멀쩡히 살아있는 자술서 속의 피해자. 그만 말 중에 구할은 뻥카미도. 형사를 상대로 장난도 정도가 있지. 꽁지 박사장은 눈깔이 시퍼렇게 살아있던데. 아, 맞습니까? 그 죽이고 싶은 놈이랑 죽인 놈이랑 내 머릿속에서는 걔가 좀 헷갈리는가 봐요. 당황한 기색조차 없으니 도통 속셈을 알 수 없는 태호. 이래가 안 믿을 수가 있겠나. 그럼에도 오로지 그의 진술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는 형민의 딜레마에서 두 번째 디렉터스 컷이 시작됩니다.
쓰고 있던 안경을 벗어서 준다는 것. 이 행위는 말 그대로 형민이 자신의 눈을 태호에게 일임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즉, 태호를 통하지 않고서는 사건의 실체를 볼 수 없는 상황을 빗대는 한편 그를 통해 보게 될 실체 또한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암시까지 아울러 담아낸 장면인 것이죠. 안경값은 해야지. 가고 있어. 모든 근처에 분명히 토막낸 거를 묻었으니까. 이번엔 그가 택시를 몰던 시절 손님으로 태운 젊은 여성을 살해했다는 사건. 10년 전의 일이건만 대충 그려준 약도가 놀랍도록 정확합니다. 기억력 좋네. 진술이 사실이라면 분명 그가 지목한 사건 현장 인근에서 실종된 여성이 있을 터. 뭐지? 이제 피해자의 유골만 찾아낸다면 영영 묻힐 뻔했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나기 직전이던 그때 사람 옷 같은데 얘. 여자치마. 그런데 이거 관 같은데. 관 맞다. 관하면 천하이가 빨간 거. 또다시 농락당한 건 아닐까. 싹다 무덤이라고 무덤. 정신을 다야. 끝내 소득도 없이 철수한 경찰 병력들. 허나 수사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피해자와 유족들을 생각하면 형민은 결코 포기할 수 없었죠. 어쩌면 무모하리만치 우직한 진심. 허나 그 진심이 통했던 걸까? 스톱! 태호를 다시 법정에 세울 새로운 범행의 단서가 마침내 발견됩니다. 아직 사람 뼈. 하지만 나머지 어디 있노? 내가 모르지. 네가 죽여서 묻었다고 말했잖아. 내가 언제요? 네가 쓴 자술서 5번 사살. 결정적인 유죄 증거가 나타나자 태도가 돌변하는 태호. 게다가 그거야 행님이 쓰셨게 쓴 거 아니야? 뭐? 그랬어 영치금 200 준다며. 급기야 조작 수사로 몰아가질 않나. 나는 이 여자를 죽인 적도 없고 누군지도 모른다고요. 자신은 그저 시신만 대신 묻었을 뿐이라며 진술을 번복하던 그 순간 뭐? 사체유기의 공소시효는 이미 지났다며 능글대기 시작하는데 배꼽아래부터 무릎까지. 이게 네가 살인범이라는 날인이고 인정이다. 더 이상 놈에게 놀아날 수만은 없습니다. 일단 둘 다 택시 할 때라는 거. 희생자가 여성이라. 그 태운 장소가 다 연산동 근처야. 형사의 기동력은 게임의 룰을 바꿀 무기가 되고 우월감의 빈틈을 파고든 회심의 반격. 사람 찾아봤어. 인자 형님이 이기려면 극할 손잡이라 운동화만 찾으면 되네. 이제 진술의 바깥에서 새롭게 시작된 싸움. 그러나 아직 6개의 거대한 산이 그들 앞에 버티고 있으니 법체계의 맹점을 꿰뚫어보는 눈과 범인의 눈으로 사건을 보는 형사. 이것이 암수살인의 디렉터스 컷이었습니다.